서울의 심장부 테헤란로의 마천루들 사이에서도 유독 위압적인 존재감을 뽐내는 건물이 있었다. 미래적인 디자인의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AURA 그룹의 본사 타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한국 기술 산업의 정점이자 수많은 인재들이 선망하는 성지와도 같았다. 오늘 이 성지의 문턱을 처음으로 넘는 이가 있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이해나였다. 긴장감으로 살짝 굳은 얼굴이었지만 그 너머로는 신입사원의 풋풋한 설렘과 미처 감추지 못한 총명함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출입증은 아직 낯설었지만 그것은 동시에 그녀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얻어낸 값진 승리의 증표이기도 했다. 로비는 마치 잘 설계된 공항 터미널처럼 거대하고 분주했다. 수많은 직원들이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움직였고 거대한 미디어월에서는 AURA 그룹이 이룩한 혁신적인 성과들이 쉴 새 없이 상영되고 있었다. 해나는 잠시 그 거대한 흐름에 압도당하는 듯 했으나 이내 정신을 차리고 인사팀에서 안내받은 자신의 부서가 위치한 35층으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 홀로 향했다. 출근 시간의 혼잡함 속에서 그녀는 여러 대의 엘리베이터 중 가장 먼저 문이 열리는 곳으로 무심코 발걸음을 옮겼다. 그것이 그녀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결정적인 실수가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였다. 엘리베이터 내부는 외부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은은한 조명과 고급스러운 마감재, 그리고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해 존재하는 듯한 고요함이 흘렀다. 해나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일반 직원용 엘리베이터와는 달리 층수 버튼이 거의 보이지 않았고 오직 최고층과 특정층 몇 개만이 간결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그녀가 당황하여 밖으로 나가려던 순간 닫힌 버튼이 눌리지도 않았는데도 문이 스르륵 소리 없이 닫혔다. 그리고 그 순간 등 뒤에서 나지막하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공간 전체의 온도를 몇 도는 떨어뜨릴 만큼 서늘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강태준이었다. AURA 그룹의 최연소 CEO이자 업계에서는 냉혹한 승부사로 알려진 남자. 그는 자신의 전용 엘리베이터에 침입한 이 낯선 여자를 날카로운 눈으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마치 최첨단 스캐너처럼 해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분석하는 듯했다. 해나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첫 출근 날 회사의 가장 중요한 인물의 심기를 건드리고 말았다. 그것도 회사의 가장 신성한 공간 중 하나인 CEO 전용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는 변명의 말이라도 찾아보려 애썼지만 극도의 긴장감에 입술조차 제대로 떨어지지 않았다. 강태준은 그녀의 당황한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침입자를 즉시 보안팀에 넘기거나 최소한 호된 질책을 하는 것이 당연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대신 그의 시선은 해나가 품에 꼭 껴안고 있던 낡은 책 한 권에 머물렀다. 전공자들 사이에서도 극악의 난이도로 유명한 알고리즘 이론서였다. 신입사원이 첫 출근길에 들고 올 만한 종류의 책은 결코 아니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질문을 던졌다. 그 질문은 그녀의 실수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듯한 날카로운 질문이었다. 그의 질문은 책의 특정 장에 기술된 양자 컴퓨팅 알고리즘의 한계점에 관한 것이었다. 해나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CEO가 그것도 이런 상황에서 자신에게 전공 지식에 대한 질문을 던지다니. 하지만 질문의 깊이가 예사롭지 않음을 깨닫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긴장을 풀고 대답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현재 학계에서 논의되는 이론의 문제점들을 명확히 짚어내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대안 가설을
차분하게 설명했다. 비록 긴장으로 목소리는 살짝 떨렸지만 그 내용은 조금의 막힘도 없이 논리정연했다. 강태준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그녀의 말을 끝까지 들었다. 엘리베이터가 최고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렸다. 해나의 심장은 다시 철렁 내려앉았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강태준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며 그녀에게 한마디를 툭 던졌다. 그 말은 칭찬도 비난도 아니었다. 그 가설 증명할 수 있다면 내 방으로 직접 가져오도록.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자신의 집무실이 있는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다. 해나는 멍하니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방금 전까지 지옥을 오가던 그녀의 머릿속은 이제 거대한 물음표로 가득 찼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한편 이 모든 광경을 멀리서 목격한 이가 있었다. 기획조정실의 박진석 상무였다. 그는 마침 CEO에게 보고할 서류를 들고 엘리베이터 홀로 나왔다가 강태준이 자신의 전용 엘리베이터에서 웬 낯선 신입 여직원과 함께 내리는 것을 보았다. 심지어 강태준은 그 여직원과 몇 마디 말을 나누기까지 했다. 박진석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강태준은 사적인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 인물이었고 특히나 하급 직원에게는 용건 외의 말을 건네는 법이 없었다. 그런데 저 신입은 대체 누구이기에 그런 파격적인 대우를 받는 것인가? 그의 머릿속에서 의심과 경계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박진석은 AURA 그룹 내에서 야심가로 통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으며 특히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되는 인물은 가차없이 짓밟아왔다. 그는 이해나라는 이름조차 모르는 신입사원을 자신의 잠재적 위험 목록에 조용히 추가했다. 그에게 그녀는 능력 있는 인재가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CEO의 환심을 사려는 요물처럼 보였다. 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그는 저 순진해 보이는 신입사원이 앞으로 겪게 될 회사 생활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듯했다. 해나는 겨우 정신을 수습하고 35층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에 다시 몸을 실었다. 그녀는 자신이 배정받은 부서인 미래전략 3팀의 사무실 앞에 섰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수십 명의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의 등장에 몇몇의 시선이 잠시 쏠렸지만 이내 모두 자신의 일에 몰두했다. 해나는 팀장에게 인사를 하고 자신의 자리를 안내받았다. 그녀의 자리는 사무실 가장 구석 복사기와 서류 파쇄기 옆에 있는 비좁은 공간이었다. 마치 처음부터 그녀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무언의 메시지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컴퓨터를 켜고 업무 시스템에 접속했다. 하지만 아침에 겪었던 강렬한 사건은 좀처럼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강태준 CEO의 얼음장처럼 차가우면서도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 그리고 자신의 허를 찔렀던 날카로운 질문. 그는 왜 자신을 질책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가 던진 마지막 말은 대체 무슨 의미일까? 해나는 복잡한 심경으로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오늘 아침에 그 짧은 만남이 그녀를 거대한 폭풍의 눈으로 밀어넣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녀의 잠재력을 알아본 유일한 사람과의 운명적인 연결고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미래전략 3팀의 공기는 정체된 강물처럼 무겁고 탁했다. 혁신과 미래를 논해야 할 부서의 이름이 무색하게도 사무실은 활기 대신 타성과 무기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직원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한 채 기계적으로 키보드를 두드렸지만 그들의 눈에는
어떤 열정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곳은 사실상 본사의 핵심 프로젝트에서 밀려난 인력들이 모이는 유배지와도 같은 곳이었다. 이해나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이 모든 분위기를 피부로 느끼며 앞으로의 회사 생활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그녀의 예상은 오래지 않아 현실이 되었다. 김성철 팀장이 팔짱을 낀 채 거만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박진석 상무의 오랜 신복 중 한 명으로 능력보다는 아첨과 줄타기로 팀장의 자리에 오른 인물이었다. 그는 해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음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해나 씨 신입이라 아직 업무 파악이 어려울 테니 내가 특별히 간단한 일을 하나 주지. 그의 말에는 신입을 배려하는 척하는 교묘한 가시가 숨어 있었다. 그는 해나 앞에 거대한 외장 하드 드라이브 하나를 툭 던져 놓았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물건이었다. 김 팀장은 이것이 지난 10년간 AURA 그룹이 추진했다가 실패한 모든 프로젝트의 기록 데이터라고 설명했다. 양만 해도 수십 테라바이트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였다. 그는 해나에게 이 자료들을 모두 검토하고 실패 원인별로 분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표면적으로는 신입사원에게 회사의 과거를 공부할 기회를 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의도는 명백히 악의적이었다. 그것은 누구도 들여다보려 하지 않는 실패의 무덤이었고 제대로 된 성과를 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시간만 낭비하는 함정 같은 업무였다. 그는 해나가 이 무의미한 작업에 파묻혀 스스로 지쳐 떨어져 나가기를 바랐다. 사무실의 다른 직원들은 동정 어린 시선으로 혹은 흥미로운 구경거리를 만난 듯한 시선으로 해나를 쳐다보았다. 모두가 그 업무의 실체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나는 절망하거나 불평하는 대신 의외로 침착한 표정으로 그 지시를 받아들였다. 그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거대한 데이터의 산을 자신의 컴퓨터에 연결하기 시작했다. 그 모습은 김 팀장의 눈에 어리석은 고집처럼 보였고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확신했다. 저 신입은 곧 현실의 벽을 깨닫게 될 터였다. 하지만 그는 이해나라는 인물을 완전히 잘못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그 방대한 데이터는 실패의 무덤이 아니라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패턴과 통찰력이 숨겨진 거대한 보물 창고였다. 그녀는 무식하게 자료를 하나하나 열어보는 대신 곧바로 자신만의 분석 도구를 만들기 시작했다. 몇 시간 동안 그녀는 놀라운 집중력으로 코드를 작성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일 때마다 복잡한 데이터 구조를 해체하고 재조립하는 강력한 알고리즘이 탄생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분류 프로그램이 아니었다. 비정형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각 프로젝트의 실패 요인들 사이에 숨겨진 상관관계를 도출해내는 인공지능 기반의 분석 엔진이었다. 밤이 깊어지고 사무실의 모든 직원이 퇴근한 후에도 해나는 홀로 자리를 지켰다. 그녀가 만든 프로그램이 수십 테라바이트의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하자 모니터 위에는 의미 없어 보이던 데이터들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그래프와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으로 변환되어 나타났다. 그녀는 매서운 눈으로 그 흐름을 추적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발견했다. 지난 10년간 수백 개의 프로젝트를 좌초시킨 반복적이고 치명적인 하나의 공통된 패턴을 그것은 특정 공급업체와의 계약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 비효율과 예산 누수였으며 그 배후에는 교묘하게 숨겨진 시스템적 결함이 도사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해나는 밤새 작업한 결과를 간결한 보고서 한 장으로 정리하여 김 팀장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보고서에는 문제의 핵심을 짚어내는 그래프 하나와 그로 인해 회사가 입은 천문학적인 손실 추정액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명확한 제안이 담겨 있었다. 김 팀장은 잠이 덜 깬 얼굴로 보고서를 집어들었다가 그 내용을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이것이 신입사원 한 명이 하룻밤 사이에 해낼 수 있는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그는 해나를 추궁하려 했지만 보고서의 데이터와 논리는 너무나도 완벽해서 어떤 흠도 잡을 수가 없었다. 김 팀장은 당황하여 곧장 박진석 상무에게 달려갔다. 그는 해나의 보고서를 보여주며 그녀가 무언가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거나 혹은 우연히 무언가를 발견했을 뿐이라고 폄하했다. 하지만 박진석 상무는 보고서를 보자마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해나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비효율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그동안 은밀하게 관리하며 이권을 챙겨왔던 부패의 연결고리 일부를 건드린 것이었다. 그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분노에 휩싸였다. 싹을 잘라버리려고 던져준 돌멩이가 오히려 자신의 발등을 찍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셈이었다. 이 보고서는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리스크 관리팀과 감사팀에 자동으로 공유되었다. 그리고 그 사본 중 하나는 당연히 최고 경영자의 책상 위에도 올라갔다. 강태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보고서를 읽어내려갔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는 좀처럼 변화가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단번에 이 보고서가 가진 무게와 그 이면에 숨겨진 비범한 분석 능력을 꿰뚫어 보았다. 그는 보고서 작성자의 이름 이해나라는 세 글자를 확인하는 순간 며칠 전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던 그 당돌한 신입사원을 떠올렸다. 강태준은 자신의 사람 보는 눈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그녀는 단순히 어려운 이론서를 읽는 지적 허영심에 가득 찬 신입이 아니었다. 이론을 현실에 적용하여 누구도 보지 못하는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날카로운 통찰력과 실행력을 겸비한 진짜 인재였다. 이런 인재를 실패의 무덤 속에서 썩게 내버려 두는 것은 회사 전체에 대한 죄악이었다. 그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그의 지시는 짧고 단호했다. 인사팀장 연결해. 지금 당장.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이해나를 위한 새로운 무대가 그려지고 있었다. 그날 오후 해나는 다시 한번 김 팀장의 호출을 받았다. 그녀는 또 다른 부당한 업무 지시를 각오하며 그의 앞으로 다가갔다. 하지만 김 팀장의 얼굴은 아침보다 더욱 심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해나에게 인사 발령 통지서를 내밀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해나 사원을 금일부로 그룹의 핵심 전략 프로젝트인 프로메테우스 팀으로 전속 발령함. CEO 직접 지시사항. 해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는 AURA 그룹의 미래가 걸린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였지만 동시에 기술적 난제와 내부의 알력 다툼으로 몇 달째 표류하고 있는 문제의 프로젝트이기도 했다. 그녀를 향한 사무실 내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동정이나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경외와 질투,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의혹이 뒤섞여 있었다. 첫 출근 며칠 만에 CEO의 눈에 띄어 핵심 프로젝트로 직행하는 파격적인 인사. 사람들은 그녀의 능력보다는 그녀와 CEO 사이에 무언가 특별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대표님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더니 정말 공주님이라도 된 모양이군. 누군가 던진 비아냥거림이 그녀의 귀에 날아와 밝혔다. 해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것은 결코 호의나 특혜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또 다른 그리고
훨씬 더 거대한 시험대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이제 막 폭풍의 한가운데로 첫 발을 내디딘 것이었다.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 팀이 위치한 보안 구역의 문을 통과하는 순간 이해나는 이전 부서와는 차원이 다른 공기의 밀도를 느꼈다. 이곳은 AURA 그룹의 최고 엘리트들이 모여 회사의 미래를 책임지는 심장부였다. 모든 것이 최첨단이었고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의 표정에서는 자부심과 함께 날카로운 긴장감이 묻어났다. 하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가시가 돋친 덩굴처럼 복잡한 알력과 견제가 얽혀 있었다. 해나의 등장은 이 정교한 생태계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였고 그 파문은 즉각적이고도 적대적이었다.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최민준 부장은 박진석 상무의 사람이었다. 그는 CEO의 지시로 팀에 합류하게 된 해나를 맞이하며 겉으로는 정중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경계심과 불쾌함이 노골적으로 서려 있었다. 그는 해나를 팀원들에게 소개하면서 CEO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인재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강조했다. 그 말은 해나를 치켜 세우는 듯 했지만 실제로는 그녀를 능력이 아닌 백으로 들어온 낙하산으로 낙인 찍어 팀원들로부터 고립시키려는 교묘한 함정이었다. 팀원들은 예상대로 그녀에게 의심과 질투가 뒤섞인 시선을 보낼 뿐 누구 하나 따뜻한 환영의 말을 건네지 않았다. 해나에게 배정된 업무는 프로젝트의 핵심에서 벗어난 하지만 이상할 정도로 버그가 많아 모두가 기피하는 데이터 암호화 모듈의 안정화 작업이었다. 최 부장은 이것이 그녀의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중요한 테스트라고 포장했지만 실상은 달랐다. 그 모듈은 의도적으로 복잡하고 비효율적으로 설계되어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채 골칫덩이로 남아있는 부분이었다. 박진석과 최 부장은 해나가 이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무능함을 드러내어 CEO의 판단이 틀렸음을 증명해 보이길 기대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가 실패할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어 놓았다. 해나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코드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주변의 차가운 시선이나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의 악의적인 의도 따위에는 크게 개의치 않았다. 그녀의 온 신경은 오직 눈앞의 문제 이 기괴할 정도로 엉망인 코드의 본질을 파헤치는 데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몇 시간을 파고들자 그녀는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히 실력 없는 개발자가 만든 코드가 아니었다. 코드 곳곳에 마치 일부러 심어놓은 듯한 논리적 함정들과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필요한 연산들이 존재했다. 마치 누군가가 이 모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를 바라며 악의적으로 설계한 것처럼 보였다. 의심의 씨앗은 싹을 틔웠고 해나는 단순한 코드 분석을 넘어 프로젝트의 개발 히스토리와 관련 문서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CEO의 직접 지시로 합류했다는 파격적인 배경 덕분에 일반 팀원들보다 높은 수준의 데이터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이 권한을 10분 활용했다. 수많은 커밋 기록과 이슈 트래커 그리고 회의록들을 밤새워 추적하던 그녀는 마침내 결정적인 패턴을 찾아냈다. 이 암호화 모듈에서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여 프로젝트 전체가 지연될 때마다 이노시스라는 외부 컨설팅 업체가 긴급 투입되어 문제를 해결했다는 기록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노시스가 내놓은 해결책이라는 것들이 언제나 임시방편에 불과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문제를 야기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URA 그룹은 매번 그들에게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다. 프로젝트는 의도적으로 지연되고 그럴 때마다 특정 업체가 나타나 돈을 벌어가는 기묘한 공생관계.
해나는 이노시스라는 회사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리 어렵지 않게 그 회사의 실소유주가 박진석 상무의 처남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지연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박진석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한 거대한 부패의 파이프라인이었던 것이다. 진실의 윤곽을 파악한 해나는 전율했다. 이것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한 문제였다. 그녀는 자신이 발견한 기술적인 문제점, 즉 코드에 의도적으로 삽입된 백도어와 성능 저하 요인들을 정리하여 최민준 부장에게 보고했다. 그녀는 아직 부패의 증거까지는 드러내지 않고 순수하게 기술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최 부장의 반응은 냉담했다. 그는 해나의 보고서를 대충 훑어보더니 신입이 뭘 안다고 함부로 기존의 코드를 비판하는가. 아직 프로젝트 파악도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섣부른 판단은 삼가도록 이라며 그녀의 의견을 묵살해버렸다. 해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공식적인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을 통해 문제점을 리포트했다. 그러나 그녀가 올린 보고서는 몇 시간 만에 근거 부족이라는 이유로 반려되었다. 다른 팀원들에게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그들은 그녀를 마치 전염병 환자처럼 피했다. 어떤 이들은 이미 부패의 사슬에 엮여 있었고 또 다른 이들은 진실을 알면서도 보복이 두려워 침묵하고 있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거대한 조직 안에서 진실을 외치는 그녀의 목소리는 누구에게도 닿지 않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다. 밤늦은 사무실 모두가 퇴근하고 불 꺼진 공간에 홀로 남은 해나는 모니터에 떠 있는 증거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상대해야 할 적이 단순히 몇몇 부패한 개인이 아니라 조직 내에 깊숙이 뿌리내린 거대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짓이든 할 것이다. 자신을 이곳으로 보낸 강태준 CEO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아니면 그저 자신의 능력을 시험해보기 위해 사지로 몰아넣은 것일까?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차갑고 단단해졌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이 싸움에서 진다면 그녀는 부패의 희생양이 되어 짓밟히고 말 것이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거대한 악의 고리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끊어버리겠다고. 박진석 상무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의 도시를 내려다보며 차가운 분노를 곱씹고 있었다. 이에나라는 어디서 굴러 들어왔는지 모를 신입사원 하나가 그의 완벽한 계획에 균열을 내고 있었다. 그녀의 집요함과 예상치 못한 날카로움은 분명 위협이었다. 이대로 내버려 뒀다가는 그녀가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비밀을 파헤쳐 자신의 목을 조여올 것이 분명했다. 박진석은 더 이상 그녀를 관망하거나 소극적으로 방해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제는 확실하게 그리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철저하게 싹을 잘라버려야 할 때였다. 그는 즉시 최민준 부장과 외부 업체 이노시스의 핵심 담당자를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했다. 비밀리에 열린 회의에서 박진석은 자신의 잔혹한 계획을 설명했다. 계획의 핵심은 이에나에게 산업 스파이라는 누명을 씌워 회사에서 완전히 매장시키는 것이었다. 그들은 해나가 담당하고 있는 바로 그 암호화 모듈을 이용하기로 했다. 이노시스의 프로그래머가 원격으로 해당 모듈에 악성 코드를 삽입하고 그 코드가 특정 시간에 프로젝트의 핵심 소스 코드 일부를 외부의 위장 서버로 유출시키도록 만들 계획이었다. 모든 디지털 증거는 해나의 워크스테이션에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진 것처럼 완벽하게 조작될 터였다. 최민준 부장은 계획의 대담함에 잠시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지만 박진석의 눈빛에서 어떤 반대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섬뜩한 의지를 읽고는 이내 입을 다물었다. 그는 이미 박진석과 한 배를 탄 몸이었다. 박진석은 그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 데이터 유출은 다음 주에 있을 중요한 프로젝트 중간 보고에 바로 전날 밤에 일어나야 했다. 가장 극적인 순간에 사건을 터뜨려 프로젝트 지연의 책임을 모두 해나에게 뒤집어 씌우고 혼란을 가중시키려는 의도였다.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되었고 이해나가 빠져나갈 구멍은 어디에도 없어 보였다. 그들은 거대한 거미줄을 치고 순진한 먹잇감이 걸려들기만을 기다렸다. 해나는 그들이 짜놓은 덫이 자신을 향해 조여오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여전히 코드 분석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녀는 동료들의 외면과 상사의 멸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시스템의 취약점을 파고들며 진실에 다가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발견한 것들을 차곡차곡 정리하며 언젠가 이 모든 것을 세상에 드러낼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렸다. 하지만 그녀가 증거를 모으는 속도보다 그녀를 옥죄어오는 음모의 그림자가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사냥꾼이 아니라 이미 함정에 빠진 사냥감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운명의 날 밤이 되었다. 해나는 그날도 홀로 사무실에 남아 마지막 남은 데이터 조각을 맞추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컴퓨터가 순간적으로 버벅거리는 이상 증세를 보였다.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작업을 계속했지만 그것은 악성 코드가 활동을 개시했다는 신호였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이노시스의 해커는 해나의 워크스테이션을 경유하여 프로메테우스의 심장부로 침투했다. 그리고 몇 분 뒤 프로젝트의 가장 민감한 알고리즘이 담긴 소스 코드의 일부가 외부 서버로 조용히 전송되었다. 범죄는 소리 없이 완벽하게 실행되었다. 다음 날 아침 AURA 그룹은 발칵 뒤집혔다. 내부 보안 시스템이 데이터 유출을 감지하고 최고 등급의 비상경보를 발령한 것이다. 정보보호팀과 감사팀이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박진석이 미리 심어놓은 내부 조력자들 덕분에 조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유출 경로를 역추적한 결과 모든 증거는 단 한 사람 바로 이해나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의 워크스테이션 IP, 그녀의 계정 접속 기록 찜, 심지어 그녀가 최근 열람했던 파일 목록까지 모든 것이 그녀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완벽한 증거처럼 보였다. 해나는 회의실로 호출되었다. 그곳에는 박진석 상무와 최민준 부장, 그리고 정보보호팀장과 인사팀장이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녀가 자리에 앉자마자 정보보호팀장은 차가운 목소리로 조사 결과를 브리핑했다. 그는 스크린에 여러 개의 로그 기록과 데이터를 띄우며 이것들이 해나의 범행을 입증하는 명백하고도 과학적인 증거라고 못 박았다. 해나는 스크린에 떠 있는 조작된 증거들을 보며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것은 명백한 거짓이었지만 너무나도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어 반박할 틈이 보이지 않았다. 이것이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 파놓은 함정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박진석은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을 연기하며 말했다. 정말 실망이 크군. CEO께서 직접 발탁한 인재가 이런 배신 행위를 저지를 줄이야. 회사의 미래가 걸린 프로젝트를 경쟁사에 팔아넘기려 하다니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군. 그의 위선적인 말에 해나는 구역질이 치밀었지만 지금 그녀의 말은 누구에게도 힘을 갖지 못했다.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말했다. 이건 함정입니다.
저는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제게 누명을 씌운 겁니다. 제게 시간을 주시면 이 데이터가 조작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항변은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다. 인사팀장은 규정에 따라 해나를 즉시 직위 해제하고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했다. 모든 것이 박진석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해나는 절망적인 상황에 내몰렸다. 그녀의 경력과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기 직전이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태준이 들어섰다. 그의 등장에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기운에 실내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강태준은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와 한마디 말도 없이 책상 위에 놓인 조사 결과 보고서를 집어들었다. 그는 빠른 속도로 서류를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조작된 로그 기록 위에서 잠시 멈추었다. 박진석은 강태준이 보고서를 보고 격노하여 당장 이해나를 해고하라는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강태준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그는 보고서를 내려놓고는 사색이 된 채 앉아있는 해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녀의 영혼까지 꿰뚫어보는 듯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강태준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것이었다. 박상무 최종 결정은 내가 내린다. 인사 조치와 사법 처리 모두 보류해. 박진석은 당황하여 반문했다. 대표님, 하지만 증거가 이렇게 명백합니다. 강태준은 박진석의 말을 잘랐다. 증거가 너무 완벽해서 의심스럽군. 그는 다시 해나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그는 오직 그녀에게만 들릴 정도의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한 어조로 말했다. 48시간을 주겠다. 그 안에 네가 범인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 증명하지 못하면 그땐 나도 널 도와줄 수 없다. 그의 말은 구원이 아니었다. 그것은 벼랑 끝에 선 그녀에게 던져진 마지막 기회이자 가장 혹독한 시험이었다. 해나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강철 같은 의지만이 타오르고 있었다. 강태준의 사무실을 나온 이해나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녀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날카롭게 벼려져 있었다. 48시간. 그것은 그녀의 결백을 증명하고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밝혀내기에 터무니없이 부족한 시간이었다. 그녀는 보안팀 직원의 감시 아래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그녀의 컴퓨터는 포렌식 조사를 위해 압수되었고 시스템 접근 권한은 대부분 차단되었다. 박진석이 파놓은 함정은 완벽해 보였다. 그는 해나의 손과 발을 모두 묶어놓고 시간이 흘러 그녀가 스스로 질식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고립무원의 상황. 그러나 해나는 절망에 빠져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무기, 바로 자신의 두뇌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회의실에서 보았던 조작된 증거들을 기억 속에서 복기했다. 범행 시간 접속 IP 데이터 로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그녀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바로 그 완벽함이 해나의 의심을 자극한 첫 번째 단서였다. 실제 해킹이나 데이터 유출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로 인해 미세한 흔적과 노이즈를 남기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녀에게 제시된 증거는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군더더기 하나 없이 깔끔했다. 그녀는 임시로 지급받은 노트북으로 제한된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했다. 그녀는 공개된 사내 인트라넷의 서버 점검 기록과
시스템 업데이트 공지들을 샅샅이 뒤졌다. 범행이 일어났다고 지목된 시간대에 모든 시스템 이벤트를 퍼즐 조각처럼 맞추어 나갔다. 그러다 그녀는 아주 사소하지만 결정적인 불일치를 발견했다. 정보보호팀이 증거라고 제시한 로그 파일의 생성 시간이 해당 서버의 파일 시스템이 마지막으로 동기화된 시간보다 미세하게 앞서 있었던 것이다. 일반인은 결코 알아챌 수 없는 1000분의 1초 단위의 오차. 그것은 누군가가 로그 파일을 외부에서 생성한 뒤 서버에 덮어 씌웠다는 강력한 증거였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이것은 방어 논리일 뿐 진범을 밝혀낼 공격 무기가 될 수는 없었다. 그녀에게는 조작되지 않은 원본 로그 파일이 절실하게 필요했다. 그녀가 막막함에 빠져 있을 때였다. 한 남자가 조용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평소 존재감 없이 자기 일만 묵묵히 하던 IT 인프라팀의 안민준 대리였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녀를 피하거나 수군거리지 않았다. 그는 주변을 한번 살핀 뒤 작은 USB 저장 장치 하나를 그녀의 책상 위에 슬쩍 놓고는 나지막이 말했다. 백업 서버의 로우 데이터입니다. 보통 범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지우지 그림자까지는 신경 쓰지 못하더군요. 해나는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안민주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박상무 라인이 이 팀에 들어온 뒤로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다들 알면서도 모른 척 할 뿐이죠. 이해나 씨는 우리와는 좀 다른 것 같아서요. 그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는 영웅이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다. 단지 썩어가는 조직 안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기술자의 양심과 불의에 맞서는 작은 용기에 대한 동질감으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녀를 도운 것이었다. 해나는 잠시 멍하니 그가 준 USB를 바라보다가 이내 굳은 결심과 함께 그것을 노트북에 연결했다. 이것은 그녀에게 내려온 동아줄이었다. 그날 밤 회사에는 긴급 공지 메일 한 통이 전체 임직원에게 발송되었다. 발신인은 CEO 강태준이었다. 메일의 내용은 최근 발생한 보안 사고에 대한 대응으로 전사적인 시스템 무결성 검토를 실시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사고 발생 시점을 전후한 72시간 동안의 모든 서버 접근 기록 및 데이터 로그를 원본 그대로 봉인하여 특별 감사팀에 제출하라는 명령이었다. 박진석은 이 메일을 보고 등골이 오싹해졌다. 이것은 명백히 자신을 겨냥한 조치였다. 그는 증거를 인멸하려 했지만 CEO 직속의 특별 감사팀이 움직이기 시작한 이상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었다. 강태준은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서도 해나에게 진실을 밝힐 수 있는 판을 깔아준 것이었다. 같은 시각 해나와 안민주는 인적이 드문 비상계단에서 몰래 만나 그가 넘겨준 원본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다. 안민준이 가져온 백업 로그는 박진석의 하수인들이 미처 삭제하거나 조작하지 못한 날 것 그대로의 진실을 담고 있었다. 해나는 자신의 분석 능력과 안민준의 시스템에 대한 깊은 지식을 결합하여 조작된 로그의 퍼즐을 역으로 맞추어 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데이터 유출을 일으킨 최초의 악성 코드 패킷이 해나의 워크스테이션이 아닌 외부의 특정 IP 주소에서 발신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해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IP 주소를 추적했다. 스크린 위로 몇 줄의 코드가 빠르게 지나가고 마침내 결과가 나타났다. 그 IP는 바로 박진석의 처남이 운영하는 유령 회사이자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기생충이었던 이노시스의 소유였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범행의 주체와 방법 그리고 동기까지. 이것은 그녀의 결백을 증명하는 것을 넘어
박진석의 거대한 부패 커넥션의 심장을 겨누는 비수였다. 그들은 단순히 함정에서 빠져나온 것이 아니었다. 이제 반격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48시간의 제한 시간 중 절반이 막 지나가고 있었다. 해나와 안민주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 대신 진실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은 자의 차가운 확신이 깃들어 있었다. 이노시스라는 연결고리를 찾아낸 순간 이해나와 안민준의 추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제 그들의 목표는 단순히 해나의 누명을 벗는 것을 넘어 박진석이라는 거대한 암초의 실체를 완전히 드러내는 것으로 바뀌었다. 제한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지만 진실의 빛이 보이기 시작하자 두 사람의 집중력은 오히려 강철처럼 단단해졌다. 그들은 강태준이 깔아준 시스템 무결성 검토라는 거대한 방패 뒤에 숨어 아무도 모르게 반격의 칼날을 갈고 닦기 시작했다. 안민주는 자신의 시스템 관리자 권한을 이용하여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금융거래 기록을 파고들었다. 그의 손끝에서 수많은 데이터가 스크린 위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곧 부패의 악취를 풍기는 명백한 증거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노시스는 지난 1년간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에 긴급 기술 자문이라는 명목으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청구했다. 하지만 그들이 제출한 결과 보고서는 하나같이 부실했고 실제 제공된 서비스의 가치는 청구액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명백한 예산 부풀리기이자 횡령이었다. 모든 지불 승인 결제 라인의 최상단에는 어김없이 박진석 상무와 최민준 부장의 서명이 남아 있었다. 돈의 흐름은 명확했다. 프로젝트에 의도적으로 문제를 만들고 그것을 해결한다는 핑계로 유령 회사나 다름없는 이노시스를 끌어들여 막대한 자금을 빼돌린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박진석을 해임시키기에는 충분한 증거였다. 하지만 해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박진석이라는 인물이 단순히 돈 몇 푼에 만족할 위인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탐욕 뒤에는 훨씬 더 크고 어두운 무언가가 숨어 있을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해나는 기술적인 증거를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안민준이 확보한 원본 로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출된 데이터 패킷의 파편들을 재조합하는 고도의 분석 작업을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수백만 개의 조각으로 부서진 거대한 모자이크를 맞추는 것과 같은 엄청난 인내와 집중력을 요구하는 일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개발한 데이터 복원 알고리즘을 가동시켜 밤을 새워가며 깨진 데이터 조각들 사이에 의미 있는 연결고리를 찾아 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유출된 데이터의 실체를 복원해내는데 성공했다.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단순한 소스 코드가 아니었다. 그것은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핵심이자 AURA 그룹이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개발 중인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의 핵심 설계도였다. 회사의 명운을 걸고 수천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쏟아부은 기술의 심장이 경쟁사의 손에 넘어갈 뻔한 것이다. 해나와 안민주는 자신들이 발견한 사실의 무게에 압도되어 잠시 말을 잃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나 배임을 넘어선 회사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릴 수도 있는 명백한 이적 행위였다.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만이 남아 있었다. 박진석이 이 핵심 기술을 누구에게 팔아넘기려 했는가? 해나는 이노시스의 서버에서 외부로 향하는 모든 암호화된 통신 채널을 분석했다. 대부분은 교묘하게 위장된 더미 데이터였지만 그 중 하나가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아주 미세하지만 주기적으로 특정 서버와 데이터를 주고받은 흔적. 그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그 서버의 정체를 추적했다. 그리고 마침내 드러난 이름 앞에서 그녀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퀀텀 리프 테크놀로지, AURA 그룹의 최대 경쟁사이자 시장에서 사사건건 AURA의 발목을 잡아온 숙적이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박진석은 단순한 부패한 임원이 아니었다. 그는 경쟁사와 내통하여 자사의 핵심 기술을 팔아넘기고 그 대가로 막대한 부와 다음 자리를 약속받은 배신자였다.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반복된 실패와 지연은 그의 치밀한 각본 아래 진행된 거대한 사기극이자 반역 행위였던 것이다. 이제 그들의 손에는 박진석뿐만 아니라 AURA 그룹을 위협하는 거대한 커넥션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핵폭탄급 증거가 들려 있었다. 한편 박진석은 CEO의 갑작스러운 시스템 감사 때문에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범죄가 완벽하다고 믿었지만 강태준이라는 변수가 자꾸만 마음에 걸렸다. 그는 만에 하나를 대비해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이런 움직임은 오히려 해나와 안민준에게 새로운 단서를 제공하는 꼴이 되었다. 박진석이 자신의 하수인들과 주고받은 암호화된 메시지, 삭제된 파일에 복구된 조각들은 그들의 증거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의 교만함과 조급함이 스스로의 목을 조이는 올가미가 되고 있었다. 48시간의 마감 시한이 몇 시간 앞으로 다가왔다. 해나와 안민주는 증거 수집을 마치고 자신들이 확보한 자료들을 정리했다. 디지털 증거 금융거래 기록, 통신 기록, 모든 것이 박진석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하지만 해나는 새로운 고민에 빠졌다. 이 엄청난 사실을 어떻게 공개해야 하는가? 단순히 이 증거들을 들고 강태준에게 찾아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었다. 박진석은 이사회에도 자신의 사람들을 심어놓은 조직, 내 정치의 달인이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해고된 직원의 앙심품은 음모론으로 몰아가며 여론을 조작할 수도 있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증거 제시가 아니었다. 박진석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만들거나 혹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결정적인 장면을 연출해야만 했다. 그가 자신의 권력과 인맥을 동원하여 빠져나갈 모든 퇴로를 차단하고 그의 거짓된 가면을 모든 사람 앞에서 벗겨버릴 완벽한 계획이 필요했다. 해나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시나리오가 그려졌다, 지워졌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었다. 거대한 적에 맞서 회사의 운명을 걸고 싸워야 하는 전략가가 되어야만 했다. 그녀는 창밖으로 서서히 밝아오는 여명을 바라보며 마지막 결전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48시간의 마지막 1시간이 가리키는 시계 초침 소리가 마치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죄수의 심장 박동처럼 크게 울리는 듯했다. 이해나는 안민준과 함께 정리한 모든 증거 자료를 손에 쥔 채 비서실을 통해 강태준 대표와의 긴급 면담을 요청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걸겠다는 비장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박진석과 그의 세력들은 해나가 굴복하거나 혹은 어리석은 변명을 늘어놓으리라 예상했겠지만 그녀는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길을 선택했다. 바로 적의 심장부를 겨냥할 계획을 들고 최고 권력자의 문을 직접 두드린 것이다. CEO 집무실의 문이 열리고 해나는 다시 한번 그 압도적인 공간 안으로 들어섰다. 며칠 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곳에 불려왔을 때와는 모든 것이 달랐다. 그때의 그녀가 폭풍우에 휩쓸리는 작은 돛담배 같았다면 지금의 그녀는 폭풍의 눈을 향해 정면으로 돌진하는 전함과도 같았다. 강태준은 말없이 그녀가 내미는 태블릿 PC를 받아들었다. 해나는 군더더기 없는 목소리로 지난 48시간 동안 자신과 안민준이 밝혀낸 모든 것을 보고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다. 오직 데이터와 로그 그리고 명백한 사실만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사건의 전모를 재구성해 나갔다. 그녀의 브리핑은 한편의 잘 짜인 추리극과도 같았다. 이노시스를 통한 자금 횡령의 흐름, 의도적으로 심어진 악성 코드의 작동 방식, 유출된 핵심 기술의 가치, 그리고 마침내 드러난 경쟁사, 퀀텀 리프 테크놀로지와의 검은 커넥션까지. 그녀는 박진석이라는 인물이 단순한 부패 관료가 아니라 회사의 근간을 팔아넘기려 한 반역자임을 명백히 입증했다. 강태준은 팔짱을 낀 채 미동도 없이 그녀의 보고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포커페이스였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깊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보고를 마친 해나는 숨을 골랐다. 이제 모든 것은 강태준의 판단에 달려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사실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이 구상한 마지막 계획을 덧붙였다. 단순히 이 증거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박진석 상무는 자신의 인맥과 권력을 이용해 이 모든 것을 조작된 음모로 몰아갈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파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될 것이라 믿는 바로 그 무대에서 그를 가장 처참한 나락으로 떨어뜨려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분노와 함께 냉철한 전략가의 면모가 깃들어 있었다. 그녀가 제안한 계획은 대담하고도 위험했다. 다음 주에 열릴 이사회 정기보고회에서 박진석이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 발표할 때를 노리는 것이었다. 그는 분명 조작된 데이터와 거짓 성과를 내세워 자신의 공을 치하하고 해나라는 내부의 적을 제거함으로써 프로젝트가 정상화되었다고 주장할 터였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발표 화면을 해킹하여 그가 만들어낸 거짓의 탑을 실시간으로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추악한 진실을 상영하자는 것이 해나의 계획이었다. 이사회 멤버들과 주요 임원들 앞에서 그에게 어떤 변명의 여지도 주지 않고 공개적으로 처형하자는 것이었다. 모든 말을 마친 해나를 강태준은 한동안 말없이 응시했다. 집무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박진석의 배신에 대한 분노보다 눈앞에 이 신입사원이 가진 잠재력에 대한 경외감에 가까운 감정이 그의 내면에서 조용히 일렁였다. 그녀는 위기 앞에서 좌절하는 대신 그것을 기회로 삼아 적의 심장을 꿰뚫는 법을 스스로 터득해낸 무서운 인재였다.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계획이 아주 마음에 드는군.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해나에게 다가왔다. 하지만 몇 가지 보완할 점이 있어. 너의 계획에 내 칼을 더해주지. 이 반역자를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만들려면 말이야. 그 순간부터 CEO와 신입사원의 비밀스러운 공조가 시작되었다. 강태준은 해나의 계획에 자신의 경험과 정치적 통찰력을 더해 더욱 완벽한 덫을 설계했다. 그는 이사회의 성향과 박진석의 심리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고 그가 어떤 식으로 반격해 올지까지 모두 예측하고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증거 폭로를 넘어 박진석이 자신의 입으로 범행을 시인하게 만들 교묘한 심리전까지 계획에 추가했다. 또한 안민준에게는 CEO 직속의 보안팀의 지원을 붙여주어 발표 시스템을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었다. 모든 것이 극비리에 그리고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결전의 날까지 남은 며칠 동안 서로 다른 공간에서 두 개의 상반된 풍경이 펼쳐졌다. 박진석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승자의 여유를 만끽하고 있었다. 그는 이사회 발표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프로젝트 정상화의 공을 인정받아 다음 승진의 발판을 마련할 꿈에 부풀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의심치 않았고 이해나라는 작은 걸림돌은 이미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가고 있었다.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고 그는 자신이 서 있는 곳이
정상으로 향하는 계단이 아니라 단두대로 향하는 길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반면 강태준이 마련해준 안전가옥에서 해나와 안민주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고 있었다. 그들은 박진석을 무너뜨릴 발표 자료, 진실의 프레젠테이션을 완성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박진석의 범죄를 입증하는 모든 데이터가 담겨 있었고 강태준이 제공한 비공개 감찰 자료까지 더해져 그야말로 완벽한 증거의 성체를 이루었다. 해나는 밤을 새워가며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점검하고 또 점검했다. 그녀의 눈은 피로로 붉게 충혈되었지만 그 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마침내 이사회 당일 아침이 밝았다. 해나는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 비친 사람은 더 이상 첫 출근날 어쩔 줄 몰라 하던 어리숙한 신입사원이 아니었다. 수많은 위기와 음모를 헤쳐나오며 강철처럼 단련된 냉철한 전사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결전의 장소인 본사타워 최고층의 이사회 회의실로 향했다. 복도에서 이미 도착해 있던 강태준과 눈이 마주쳤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제 시작이다. 해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회의실의 무거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모든 배우가 무대 위에 올랐고 이제 곧 막이 오를 시간이었다. AURA 그룹의 심장부인 이사회 회의실의 공기는 얇고 날카로웠다. 길고 육중한 마호가니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은 이들은 회사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최고 권력자들이었다. 강태준은 테이블 상석에서 평소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이해나는 그의 지시에 따라 회의록을 기록하는 보조 인력 자격으로 회의실 구석에 조용히 자리했다. 그녀의 존재는 대부분의 이사들에게 거의 인식되지 않았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오늘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영웅으로 등단할 박진석 상무에게 쏠려 있었다. 박진석은 자신의 경력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맞이한 배우처럼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발표대 앞에 섰다. 그는 유창하고 설득력 있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프로젝트가 겪었던 어려움, 특히 내부의 배신자로 인해 발생했던 위기를 극복하고 자신이 어떻게 프로젝트를 정상 궤도로 되돌려 놓았는지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그의 뒤에 있는 거대한 스크린에는 온갖 화려한 그래프와 장밋빛 전망으로 가득 찬 완벽하게 조작된 데이터들이 차례로 나타났다. 몇몇 이사들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박진석의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는 자신의 발표가 절정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순간 가장 극적인 효과를 위해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둘러보았다. 이제 프로메테우스는 과거의 오명을 씻고 AURA 그룹의 가장 위대한 성공 신화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위기를 기회로 만든 저의 리더십과 여기 계신 이사님들의 현명한 지원 덕분입니다. 그가 감사의 인사를 끝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며 우레와 같은 박수를 기대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상석에 앉아있던 강태준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박상무 발표 잘 들었소. 하지만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괜찮겠소. 강태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폭풍전야와 같은 불길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박진석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CEO의 단순한 질문일 것이라 여기고 흔쾌히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대표님,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그가 말을 마치는 것과 동시에 그의 등 뒤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이 순간 깜빡이더니 방금 전까지 떠 있던 그의 화려한 성과 보고서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검은 바탕에 흰 글씨로 된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 진실 보고서라는 섬뜩한 제목이 나타났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박진석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스크린과 관제실을 번갈아 쳐다보며 소리쳤다. 이게 무슨 장난이야. 당장 원래 화면으로 돌려 하지만 그의 외침은 공허했다. 강태준은 싸늘한 목소리로 그의 말을 잘랐다. 장난이 아니오, 박상무. 지금부터가 진짜 보고의 시작이니 자리에 앉아서 경청하도록 하시오. 그 순간 회의실 구석에 앉아있던 이해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갑자기 나타난 그녀에게로 쏠렸다. 그녀는 떨림 없는 목소리로 스크린에 나타난 첫 번째 증거 자료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슬라이드는 이노시스라는 유령 회사의 회계 장부였다. 화면 한쪽에는 이노시스가 AURA 그룹에 청구한 수십억 원의 허위 계산서가, 다른 한쪽에는 그 돈이 박진석 상무와 그의 측근들의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간 명백한 자금 흐름도가 펼쳐졌다. 이것은 박진석 상무가 프로젝트 예산을 횡령한 증거입니다. 해나의 차분한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박진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거짓말, 저건 모두 조작된 거야. 저 여자는 회사 기밀을 유출한 범죄자라고. 하지만 그의 발악은 다음 슬라이드 앞에서 무력해졌다. 화면에는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소스 코드가 나타났고 그 안에 의도적으로 심어진 악성 코드의 구조가 적나라하게 분석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코드가 시스템 장애를 일으킨 시간과 이노시스의 자문료가 지급된 시간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데이터가 제시되었다. 박진석이 프로젝트를 고의로 망가뜨리고 그것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박진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소리치지 못하고 그저 헐떡거리며 스크린을 노려볼 뿐이었다. 세 번째 슬라이드는 그에게 내리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것은 바로 며칠 전 해나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던 데이터 유출 사건의 진실이었다. 화면에는 조작되지 않은 원본 서버 로그가 떠올랐고 해킹 공격이 그녀의 컴퓨터가 아닌 이노시스의 서버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심지어 박진석이 최민준 부장과 사건을 조작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암호화된 메시지 복원 파일까지 화면에 나타났다. 회의실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충격과 분노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박진석의 편에 섰던 몇몇 이사들은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 두려워 고개를 숙였다. 박진석은 이제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그래, 내가 했다. 그래서 뭐 이 회사에 나만큼 충성한 사람이 누가 있지? 내가 다 회사를 위해서. 그의 자기 합리화와 변명은 마지막 슬라이드가 화면에 나타나는 순간 산산조각이 났다. 마지막 증거는 바로 퀀텀 리프 테크놀로지와의 기밀 거래 내역이었다. 박진석이 회사의 핵심 기술을 경쟁사에 팔아넘기는 대가로 거액의 돈과 임원 자리를 약속받으니면 계약서의 사본과 두 사람이 나눈 은밀한 대화의 녹취록이 공개된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 더 이상의 변명도 빠져나갈 구멍도 없었다. 박진석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에는 오만함도 분노도 사라지고 오직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공허한 절망만이 남아 있었다. 강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박진석, 당신은 회사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배신했소. 그는 문 쪽을 향해 고갯짓을 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문이 열리고 보안 요원들과 법무팀 직원들이 회의실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박진석에게 다가가 그의 양팔을 붙잡았다.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그의 시대는 그렇게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막을 내렸다. 박진석이 속절없이 끌려나간 이사회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거대한 폭풍이 핥히고 지나간 뒤에 혼란스러운 정적이 흘렀다. 이사들은 자신들이 목격한 충격적인 진실의 무게에 짓눌려 누구 하나 쉽사리 입을 열지 못했다. 그들의 신임과 존경을 받던 한 회사의 중역이 눈앞에서 추악한 배신자로 전락하는 과정을 모두 지켜본 후였다. 강태주는 이 혼란을 정리하는데 오랜 시간을 쓰지 않았다. 그는 냉철하고 결단력 있는 목소리로 즉시 비상경영 체제를 선포하고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인물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법적 조치를 지시했다. 그의 단호한 태도 앞에서는 어떤 이의도 어떤 변명도 용납되지 않았다. 그날 오후부터 AURA 그룹 전체에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강태준의 칼날은 무자비할 정도로 빠르고 정확했다. 박진석의 신복이었던 최민준 부장을 포함하여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 내의 부역자들, 그리고 해나를 괴롭혔던 미래전략 3팀의 김성철 팀장까지 부패의 사슬에 엮여 있던 모든 인물들이 당일부로 직위 해제되고 감사팀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유령 회사였던 이노시스와의 계약은 즉시 파기되었고 회사는 그동안 입은 손실에 대한 천문학적인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들어갔다. 며칠 만에 AURA 그룹의 고름 같았던 환부가 깨끗하게 도려내졌다. 사내 분위기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이었다. 직원들은 충격과 공포, 그리고 한편으로는 썩은 부분이 잘려나갔다는 기묘한 해방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이해나라는 이름이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CEO의 총애를 받는 낙하산 신입이 아니었다. 거대한 조직의 암적 존재를 자신의 힘으로 드러내고 회사를 위기에서 구한 영웅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녀를 둘러싼 소문은 180도 바뀌었고 그녀가 걷는 복도에서는 경애와 호기심이 뒤섞인 시선들이 조용히 그녀를 따랐다. 해나가 프로메테우스 팀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어색하고도 무거운 침묵이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하거나 노골적으로 적대시했던 팀원들이었다. 그들은 이제 그녀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안절부절 못했다. 몇몇은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다가와 어설픈 사과의 말을 건네기도 했다. 이해나 씨, 정말 미안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해나는 그들의 사과에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일 뿐 그들을 비난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그 모든 것을 초월해 있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자리에 앉아 폐허가 된 프로젝트를 어떻게 재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 며칠 뒤 안민준 대리는 조용히 CEO 집무실로 호출되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비록 옳은 일을 도왔다고는 하지만 회사의 규정을 어기고 내부 데이터를 유출한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태준은 그를 질책하지 않았다. 그는 안민준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다. 안민준 씨의 용기가 없었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지도 모르오. AURA 그룹은 당신 같은 인재를 필요로 합니다. 강태준은 그 자리에서 안민준을 그룹의 정보보호 시스템을 총괄하는 사이버 보안 대응팀의 팀장으로 특별 승진시켰다. 정직과 용기가 보상받는다는 것을 강태준은 자신의 인사로 모든 직원에게 똑똑히 보여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해나를 위한 무대가 마련되었다. 강태준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타운홀 미팅을 소집했다. 그는 단상에 올라
최근 회사가 겪었던 홍역에 대해 담담하게 설명했다. 그는 실패를 숨기거나 변명하지 않았다. 대신 이번 사건을 계기로 AURA 그룹이 어떻게 거듭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직이나 연차가 아닌 오직 능력과 기여로 평가받는 새로운 조직 문화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의 연설에 모든 직원들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연설의 마지막에 강태준은 해나를 단상 위로 불렀다. 여기 우리의 새로운 비전을 상징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해나를 직원들에게 소개했다. 그는 그녀를 영웅이라고 칭송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가 보여준 비범한 분석 능력과 불의에 굴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회사의 미래를 걱정하는 진정한 주인의식에 대해 담담하게 설명했다. 이해나 씨는 자신의 능력으로 회사의 막대한 손실을 막고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의 미래를 구했습니다. 이에 저는 오늘부로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를 프로메테우스 이후로 재편하고 그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 이해나 씨를 임명합니다. 그의 선언이 끝나자 강당안은 잠시의 정적 끝에 폭발적인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그것은 억지로 짜낸 박수가 아니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존경과 인정의 박수였다. 신입사원이 입사 한 달도 되지 않아 그룹의 핵심 프로젝트 책임자로 임명되는 AURA 그룹 역사상 전무후무한 파격적인 인사였다. 모든 루머와 억측은 이 공식적인 임명 앞에서 힘을 잃고 사라졌다. 해나는 수천 명의 직원들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무거운 책임감의 무게를 느끼며 동시에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깊은 희열을 느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단상 옆에 서 있는 강태준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곳에는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를 넘어선 깊은 신뢰와 존중의 감정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시간은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박진석 스캔들이라는 거대한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AURA 그룹은 강태준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갔다. 부패의 잔재는 깨끗이 청산되었고 그 자리는 능력과 열정으로 똘똘 뭉친 새로운 인재들로 채워졌다. 회사의 공기는 눈에 띄게 맑아졌고 직원들의 얼굴에는 과거의 무기력함 대신 건강한 긴장감과 희망이 깃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변화의 가장 중심에는 이제는 모두가 인정하는 프로메테우스, 이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 이해나가 있었다. 그녀에게는 과거 박진석 라인의 핵심 임원에게나 배정되던 넓은 사무실이 주어졌다. 처음 며칠간 그녀는 그 광활한 공간이 주는 위압감에 어색해했지만 곧 자신만의 스타일로 그곳을 채워나갔다. 딱딱한 가죽 소파 대신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는 화이트보드와 편안한 의자들이 들어섰고 권위적인 결제, 서류 대신 실시간으로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거대한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웠다. 그녀의 사무실은 곧 프로메테우스, 이 팀의 심장이자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샘솟는 자유로운 토론의 광장이 되었다. 그녀의 리더십은 과거의 상사들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녀는 군림하지 않았고 명령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경청했고 그들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냈다. 기술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누구보다 먼저 밤을 새워가며 해결책을 찾아냈고 그 과정에서 얻은 지식을 아낌없이 팀원들과 공유했다. 그녀의 팀은 과거 프로메테우스의 잔류 인원 중 실력은 있지만 침묵을 강요당했던 이들과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새롭게 수혈된 최고의 엘리트들로 구성되었다. 그들은 해나의 실력과 인품에 진심으로 감화되었고
그녀를 중심으로 강철 같은 팀워크를 구축해 나갔다. 프로메테우스 이은 과거의 실패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무서운 속도로 앞으로 나아갔다. 해나는 단순히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프로젝트의 근본적인 개념부터 다시 설계하여 기존의 계획보다 훨씬 더 대담하고 혁신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그녀의 비전은 명확했고 그 비전을 향한 실행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교했다. 그녀는 자신의 오랜 동료가 된 안민준의 사이버 보안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다시는 외부의 공격이나 내부의 배신에 흔들리지 않는 철옹성의 시스템을 만들어냈다. 강태주는 그런 그녀의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상사와 부하 직원이라는 수직적인 관계를 넘어 회사의 미래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반자이자 파트너에 가까워졌다. 그들은 종종 늦은 밤까지 함께 남아 프로젝트의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그들의 대화에는 더 이상 긴장감이나 어색함이 없었다. 오직 서로의 능력에 대한 깊은 신뢰와 지적인 존중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때로는 치열하게 논쟁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언제나 더 나은 결과를 위한 건강한 과정이었다. 어느 늦은 밤 강태주는 보고서를 검토하는 해나에게 불쑥 물었다. 후회한 적은 없소. 첫 출근 날 내 엘리베이터에 잘못 탔던 거. 해나는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창밖에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빌딩들이 뿜어내는 불빛이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가끔은 아찔했던 순간들이 떠오르긴 합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만약 그때 그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지금도 미래 전략 3팀 구석에서 먼지 쌓인 데이터나 정리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녀의 대답에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강태준의 입가에도 아주 옅은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어느 날 그녀는 복도에서 신입사원들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다. 저분이 바로 그분이시지, 대표님의 프린세스. 하지만 그 단어의 뉘앙스는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과거 그것이 질투와 비아냥거림의 의미였다면 이제는 경애와 선망의 감정이 담겨 있었다. AURA 그룹에서 대표님의 프린세스라는 말은 이제 CEO가 직접 모든 규칙을 깨면서까지 그 재능을 지켜주고 키워내고 싶어하는 대체 불가능한 핵심 인재를 가리키는 새로운 동의어가 되어 있었다. 해나는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을 올가매던 마지막 족쇄가 비로소 기분 좋은 왕관으로 바뀌었음을 느꼈다. 몇 달 뒤 프로메테우스 이은 마침내 첫 번째 프로토타입을 성공적으로 세상에 선보였다. 그 성능은 업계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혁신적인 것이었고 AURA 그룹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다. 성공을 축하하는 파티가 열렸지만 해나는 시끄러운 행사장을 빠져나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폐허 속에서 다시 일으켜 세운 프로젝트의 성과를 보며 조용히 지난 몇 달간의 여정을 되돌아보았다. 두려움과 절망, 배신과 음모,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승리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사무실의 거대한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았다. 불과 몇 달 전 감히 올려다볼 수조차 없었던 이 풍경이 이제는 자신의 발 아래에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세상의 끝에 내몰렸던 연약한 신입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하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냈으며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더 큰 미래를 만들어가야 할 리더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하고 단단했다. 폭풍은 지나갔고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앞으로 또 어떤 도전과 시련이 닥쳐올지는 알 수 없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를 믿어주는 든든한 동료들과 그리고 누구보다 그녀의 가치를 가장 먼저 알아봐준 한 사람이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조용하지만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준비를 마쳤다.